친자 확인 부부 얘기해볼게요. 친자 확인 부부. 종교인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연애했대요. 여자분이 명문대 석사까지 나오고 영어학원 운영하고 있는 학원 원장이에요. 7년차 부부. 서강대 영문과예요. 아무튼 명문대라고 하더라고. 여태까지 나왔던 최고학벌이라고 하던데, 이수캠 최고학벌. 결혼식을 2번 올리려고 했었는데 2번 다 박씨라는 여자 때문에, 박씨라는 동생, 그 동서 때문에 이제 계속 다 엎어진 거죠. 아무튼 이 남자하고 이 여자분은 사실혼 7년차라고 합니다. 사실혼 7년차. 학원에 올인하고 남자분 집에 사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여자분 오피스텔에 남자분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 집에 여자가 살고 있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남자분은 목사, 여자분은 영어학원 원장이에요. 여자분 오피스텔에 남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자분이 진짜 부지런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학원 준비하고 수업 준비하고 교재 준비하고 진짜 열심히 사시더라고. 남자는 목사 일을 하면서 이 여자분의 그 학원 일을 돕습니다. 잡일을 해주고 카운터 봐주고. 여러분, 근데 목사님은 결혼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결혼이 가능한가? 신부님이 결혼 못하나? 맨날 헷갈려. 개인 사업자라서 다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교회 목사님이셔가지고 결혼도 가능하고 여자분하고도 같이 살고 이렇게 하나봐요. 여자분이 명문대 석사까지 나와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2014년부터 학원 운영하고 있고 잠자는 시간 5시간 빼고는 전부 다 일하고 있대요. 남자는 84년생인데 여자분의 일을 보조해주고. 이게 종교인 데이팅에, 그럼 종교인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은 등록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 두 분이 종교인 데이팅 앱으로 만나는데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여자분이 응급실 가느라고 약속을 파토냈었는데 이 남자분이 그래도 걱정된다고 메시지 남겨놔가지고 여자분이 6개월 만에 그거 보고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의 만난 스토리가. 종교인 데이팅 앱이 너무 궁금해. 어떻게 인증하지? 저도 이번에 이수캠 보면서 처음 한 건데 보통 블라인드나 이런 데는 내가 어디 재직하고 있고 재직증명서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검증해서 이렇게 등록하고 하잖아요. 종교인 데이팅 앱은 검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 앞에서 찍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만나서 사귀게 됐는데 남자분이 여자분 집에 들어와가지고 살게 되면서 여자분이 남자한테 집에 가라고 했었대요. 그냥 너네 집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남자분이 계속 여자분 집에 눌러 앉아서 살아가지고 동거하게 됐대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여자가 이 남자분의 시어머니, 지금 사실혼 관계인데 이 남자분의 어머니랑 진짜 살갑게 잘 지내거든요. 일주일에 막 4일 정도 시어머니한테 막 음식 해주고 같이 막 커피 한잔하고 같이 얘기하고 엄청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이 여자분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박씨라는 동서랑 경쟁하는 거야. 이 박씨라는 동서보다 내가 더 괜찮다는 얘기 들으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박씨라는 동서가 없었으면은 이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박씨라는 동서가 내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박씨라는 동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더 뭔가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박씨라는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노동력만 착취하고 나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존감 채우려고 엄청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원래는 여러분 이러면은 문제가 안 생길 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리뷰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거리가. 저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매일매일 라이브 할 때 이렇게 뵙고 얘기 나누고 라이브로 이렇게 보고 하면은 딱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은데, 제가 맨날 여러분들 개인 인스타에다가 DM으로 오늘은 안 들어오세요? 몇 시쯤 할 건데 들어오실 거죠? 막 이렇게 막 메일로 여러분들한테 개인 이메일로, 그것도 맨날 한다고 생각해봐봐. 엄청 부담되고 또라이인가? 막 이런 생각 들고 구독 취소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벌써? 그게 엄청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기 쉽고. 다 모든 게 거리가 필요해. 심지어 친구들끼리도, 친구나 가족끼리도 그런 거리가 필요하다니까. 너무 다가오면은 도망가고 싶어져요. 가족들끼리도. 근데 이 여자분은 시어머니랑 너무 자주 보는 거야. 일주일에 막 3-4번씩 보고, 그리고 시어머니랑 얘기도 엄청 많이 나누고. 시어머니도 이 여자분한테 아직 정식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혼 관계니까 너무 이 여자분하고 가깝다 보니까, 너무 가깝게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여자분한테 너무 말을 많이 해요. 별의별 얘기 많이 해. 오해가 되고 이간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뭔가 문제가 커지고 악화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 저는 시어머니든 혹은 자기 진짜 친가족, 자기 원가족이든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게 그게 제일 적당한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적당한 빈도수.
이 부부라고 할 수가 있나? 아무튼 이 사실혼 관계인 분들이 2번이나 결혼 준비하다가 엎어졌는데 그 2번 다 엎어진 이유가 뭐냐면 박씨라는 동서 때문에 엎어졌다고 합니다. 남자의 남동생의 아내 박씨, 남자의 재수씨. 이 박씨라는 사람한테 조카가 자녀가 이제 3명이 있는데 자녀 중에 3명 중에 하나는 니에라고 하면서 친자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계속 그 박씨라는 사람을 옹호하고 편들어주니까 이 조카들 중에 니에가 있으니까 네가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막 그렇게 친자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도 당연히 친자 확인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겠지. 저는 이 여자분도 상당히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여자분의 시어머니가 박씨의 아이들을 키워주느라고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운대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착취한다, 시어머니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용돈도 못 받고 전부 다 가사노동을 육아를 착취당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결혼도 아직 안 한 이 여자분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10년간 무임금으로 뭐 착취당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조금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상황을 왜 이 여자분이 그렇게까지 몰입을 해가지고 그러는지, 이 남자분에 대한 애정결핍이 있나? 내가 이렇게 네 가족들한테 잘하니까 너 나한테 신경 좀 써, 이런 의도인가?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한 그런 사실혼 관계인 이런 분이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뭐 노동력 착취당하든 말든 이렇게까지 과몰입해가지고 간섭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기괴했어요. 파혼 전에 음성 녹음 파일 사건 때문 아닐까요? 물론 파혼 사건에 그게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는 시어머니가 착취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여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 씨가 시어머니 노동력 착취하고 돈도 안 주면서 1,000만 원 되는 바디 프로필을 막 찍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왜 이 여자분이 신경 쓰는 거야? 왜 간섭하는 거야? 시어머니하고 동서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인데 이 여자분이 간섭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 남자 식구들의 문제예요. 이 여자분은 간섭할 권리가 없어. 자격이 없어. 이 남자하고 시어머니하고 동서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협의할 문제고, 그런데 왜 자꾸 이 여자분이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일을 더 키우는지 모르겠더라고. 남자 말로는 박 씨가 돈을 아예 안 주는 거 아니다, 박 씨가 여유는 안 되지만은 용돈을 드리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육아를 도와주다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응급실도 자주 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자분이 계속 이렇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이유가 시어머니의 부당함이 싫대요.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이렇게 착취당한 게 싫대. 근데 저는 시어머니의 부당함이 착취당하는 게 막 싫고 그런 게 아니라 박 씨가 싫은 것 같은데, 나랑 이 남자가 결혼하려고 할 때마다 박 씨 때문에 파토가 났잖아요. 파혼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안갚음, 그거에 대한 이제 감정이 너무 깊게 파여가지고 그냥 씹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도 여기 이 목사라는 분의 시어머니처럼 그러면 안 돼요. 양쪽에 다 말을 전달하면 안 돼. 너무 말이 많아. 어르신이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 씨라는 사람한테도 이 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친자 확인, 여기 친자 확인 부부에서 나오는 이 여자분한테도, 사실혼 관계인 이 여자분, 며느리도 아닌 이 여자분한테도 박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이게 일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문제를 키우는 거. 남자는 시어머니한테, 자기 엄마한테 모든 책임이 엄마 탓이다, 지팔 직권이다, 엄마가 안 좋은 거는 그 당사자한테 직접 말하는 게 맞다, 자꾸 내 와이프한테 말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정확하게 이 남자분이 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 여자분은 남자한테 장남 역할 못한다고 엄청 뭐라 하더라고. 저는 옛날에 우리 이혼했어요 리뷰할 때 고부 갈등이나 장소 갈등에서 중간 역할이라는 거 없다, 중간 역할이나 뭐 중재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배우자 편 들고 내 남편 편 들고, 그게 이제 맞는 거지. 어설프게 뭐 중재한다거나 그러면은 더 일이 커지고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중간 역할이나 중재는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남자분이 굳이 이 상황에 나까지 끼지 않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남자분 말대로 정말 우리 엄마가 박 씨라는 재수 씨랑 문제가 있으면은 둘이 해결할 문제야. 왜 자꾸 이 남자분한테 뭐 장남 역할을 하네만에 이 여자분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분 말대로 이 남자분이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아예 의절하고 살고. 서장훈 씨가 여자분이 저렇게까지 심하게 끼어들고 간섭하는 게 박 씨라는 분이랑 무의식적인 라이벌이라서 예리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의식적인 라이벌이라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박 씨라는 사람이 못된 사람으로 되니까 거기에서 뭔가 자존감이 되게 올라가나 봐. 제작진도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왜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박 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관여를 하냐, 어릴 적부터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내가 원래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었고 어릴 적 꿈이 또 바이오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파토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여자가 박 씨한테 자기 남편이 수영하는데 옆에 어린 여자애들 쳐다보더라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얘기했대요. 저는 이거부터가 뭔가 이상했어요. 상견례 일주일 앞두고 박 씨는 일단 남편 쪽 사람이잖아. 남편의 남동생의 와이프잖아. 근데 내가 결혼할 남편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상견례 일주일 앞두고 이 남자에 대해서 내 남자친구가, 내 결혼할 남자친구가 어린 여자애들 쳐다보더라 이런 뒷담화를 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돼. 상견례 일주일 앞두고 누가 이렇게 상견례 일주일 앞두고 내 남편 될 사람의 남동생의 와이프한테 내 남편 욕을 어떻게 해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보통 연락처도 모르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목사 남자분 은근히 이제 까면서 뒷담화를 했는데 박 씨가 뭐라 했냐면은 언니 남편은 어린 여자 좋아한다고, 내가 소개해준다고 할 때마다 나이 많다고 싫다고 했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다고 받아줬다고 하면서 되게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분이 이 남자에 대해서 되게 좀 험담을 하고 나쁘게 말을 했는데 이 박 씨라는 사람이 그걸 녹음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들려주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파혼을 했대요. 이 박 씨라는 사람의 분탕질 이간질에. 근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결혼 전에 상견례 일주일 앞두고 뜬금없이 이 여자가 이 남자분의 남동생의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험담을 하니까 박 씨라는 사람한테는 이 남자분이 뭐죠? 박 씨라는 사람한테는 아주버님 맞죠? 아주버님. 근데 저는 저 같아도 상견례 일주일 앞두고 뜬금없이 이런 일을 겪으면은 시어머님하고 아주버님한테 녹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로라고, 아주버님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 이상하다고 하면서 저는 말릴 것 같아요. 결혼을 본인이 먼저 선 넘고 이상한 짓 해놓고, 물론 녹음해가지고 들려준 거는 되게 특이한 거긴 하지만은 이 여자가 먼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하면 안 되는 짓을 결혼 전뿐만 아니라 상견례 전에 이런 거 하는 게 어딨어. 아무튼 그렇게 되고 나서 파혼을 하게 됐었는데 남자분이 나중에 여자분한테 사과를 해가지고 다시 재결합을 했대요. 재결합을 해가지고 다시 또 잘 지냈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파혼을 하게 된 거는 이 남자분의 교회가 가정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가정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가정교회래. 그래서 1박에 100만 원 정도 하는 펜션을 빌려가지고 수련을 갔는데 박 씨 내외는 다 불참하고 조카들만 온 거예요. 조카들만 온 게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걸로 또 싸웠어요. 그걸 또 싸워가지고 또 결혼이 파토났더라고. 이거 물론 박 씨가 문제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은 여자분이 너무 이상해. 조카들만 보낸 게 결혼식 파토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는 거야? 둘 다 맞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 씨 내외가 맞벌이 해가지고 조카들만 3명 보낸 건데 그게 파토까지 이어질 문제인가? 해피님 말씀대로 이런 스타일이 결혼을 했을 때 그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해야잖아요. 되게 둥글게 별거 아니잖아요. 바빠서 못왔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저는 이 여자가 상당히 우부증 같은 것도 심하고 이 여자만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이수캠 방송만 보고 느끼기에는 저는 이 여자분이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남자분도 뭔가 좀 꽉 막힌 것 같고 그런 것 같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남자분의 문제점을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부부부터 너무 심해가지고 순서 바꿨나 했었는데 세 번째 부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지려면은 친자검사 했는데 진짜 이 남자 친자검사 일치 돼가지고 그게 이제 진짜 반전이 되는 거예요. 박씨네가 먼저 결혼은 했지만 여자가 장남 며느리니까 박씨가 좀 굽히고 들어오길 기대하고 전화했는데 박씨가 안 굽히니까 계속 싸우는 걸까요? 안 맞으면은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호비님 진짜 예리하시다. 나 닭살 돋았어. 그러네. 내가 당연히 서열상 장남의 와이프니까 먼저 동서 쪽 내외가 결혼을 했어도 내가 더 서열이 높으니까 결혼 전에 박씨가 먼저 나한테 굽히고 올 줄 알았는데, 굽혀줄 줄 알았는데 안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 이것 봐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기싸움하고 그러나봐. 호비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계속 싸움 거는 게 그런 것 같아. 안 맞으면 안 보면 되거든요.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데 계속 그냥 시어머니한테도 박씨 욕하고 방송 나서 박씨 욕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신경 안 쓰면 그만인데. 나이가 내일 모레 40이신 분이 쓸데없이 결혼도 아직 안 해놓고 서열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오자대면까지도 했었대요. 오자대면까지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여자분은 계속 남자분한테 장남 역할 못한다 그러고, 진짜 이 여자분 하나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는 이 남자분도 대안이 없으니까, 이 남자도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혼 전부터 시끄러우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인연이 아닌 거야. 아무리 내가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약간 조급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크게 놓고 본다면은 결혼식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전부터 막 이렇게 파혼을 2번 하고 막 싸우고 우리 가족하고 트러블 나고 이런다면은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하고는 안 만나는 게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뭐 이거를 막 극복하고 이런 거 괜히 첫 단추가 중요하단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파혼했을 때는 이 남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었고, 두 번째 파혼했을 때는 이 여자가 그 당시에 뭐 다 안 풀리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이 남자한테 먼저 만나자고 했었대요. 서로 한 번씩 파혼하고 나서 만나자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두 번째 재결합해가지고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 여자든 남자든 이상한 사람 들어오잖아요.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풍비박산 나, 진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형제끼리 싸우고. 이 여자분 같이 이런 분들 오면은, 이 남자분이 남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동생하고 사이가 완전 틀어져요. 여자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남자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져. 어머니랑도 사이가 안 좋아져.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집안에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은 다 그냥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나 신중하게, 특히 결혼 준비하고 결혼을 앞두고 너무 막 힘들고 시끄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면은 과감하게 엎어버리는 게 좋아요. 다들 남자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여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자 편 안 들어줘서? 아니 근데 저는 아직까지 물론 다음 주 봐야겠지만은 여자가 괜찮으면 편 들겠지. 근데 여자분이 이상하니까 편을 못 드는 거 아니겠어? 여자분의 논리와 여자분의 그 상황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여자분하고 진짜 정식 혼인신고 해가지고 결혼했다면은 여자분 편을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자분 논리도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나랑 이 사람이랑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19일에 이렇게까지 관여하고 간섭하는 게 말이 되나 싶고, 그렇잖아. 이게 관계가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기에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도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 이 여자분이 이 남자의 조카들 3명 중에 1명이 남자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계속 친자검사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 남자였잖아요. 이 여자분의 상상력에 박수를 치면서 꺼지라고 할 겁니다. 바로 헤어지죠. 동서랑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상상을 해? 사랑과 전쟁에도 그런 거는 많이 안 나왔어. 사랑과 전쟁에도 친자검사 결과 당연히 일치 안 한다고 나오겠죠. 남동생이랑 동서랑 이혼한 것도 아니고 남동생이랑 동서랑 잘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 조카 3명 중에 1명이 이 남자 애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저는 친자검사 결과는 아니라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만약에 친자검사 결과 맞다고 나오잖아요. 역대급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충격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레전드 다시 갱신하는 거야. 친자검사 결과 진짜 맞다고 나오면 방송 불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방송에서 뭐 여러분들하고 저야 뭐 꿀잼이지 뭐. 도파민 터지는 거지. 만약에 친자면은 도파민 터지는 거야. 도파민 터지는 거.